자, 나는 솔로 감상의 8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은 오늘도 남심을 설레이는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참 패션 센스가 좋다고 해야 되는 건가? 확실한 건 남자들이 좋아할 모먼트를 옷을 입을 때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광수가 스포츠카를 포르쉐인가요? 제규어구나. 사실 데이트를 안 봐도 대충 그림이 그려지긴 합니다. 영철과 광수가 뭘 할지 대충 그려지긴 하는데, 차를 이렇게 고집하는 이유는 광수가 본인이 자기 차에 대한 자부심이 있잖아요. 난 내 차를 되게 좋아해. 내가 되게 좋아하는 차야. 이걸 너와 나누고 싶어 라는 의도지, 돈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 차에 꼭 태우고 싶다 이런 의도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보기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죠. 호감 표현은 사실 넘치도록 했기 때문에 광수 입장에서는 그만해도 돼요. 정숙이 광수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너무 하고 있죠. 칭찬도 자꾸 들으면 기분이 나빠진다고, 좋아한다는 소리도 자꾸 하면 부담스러운 법이에요. 이거는 일부 맞는 얘기예요. 어쨌든 첫인상에 정숙을 골랐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커질 수 있었던 건 맞는데, 처음에 정숙이 아닌 다른 여자 출연자의 캐리어를 끌어줬어도 광수는 정숙에게 마음이 갔을 거예요. 왜냐면 정숙의 매력은 우연한 기회, 그러니까 사건 사고로 인해서만 비춰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낮은 수준의 매력이 아니거든요. 본인이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매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치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외부의 영향이 아니었어도 광수는 정숙을 좋아하게 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수 괜찮은 남자죠. 진지하고 진중하고 솔직하고 사람 편하게 대할 줄 알고. 근데 어디까지나 이제 결혼이라는 걸 봤을 때 이제 그런 느낌이긴 한데, 연애는 결혼보다는 좀 직관적이고 설레임, 즐거움, 도파민 이런 감정들이 이제 뿜어져 나와야 되는데, 광수는 편안함이 좀 강하지 그런 설레임이나 긴장감을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남자는 좀 약하죠. 다른 남출들에 대비해. 만약에 소개팅이나 혹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일반적인, 좀 더 평범한 그런 환경에서 광수라는 남자를 알게 됐다면 정숙도 충분히 광수와 좀 미래를 그려볼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긴장감을 어떻게 주지라는 질문보다는요, 매력은 어쩔 수 없이 상대적인 거라서 본인이 능력이 안 되는 부분에 자꾸 욕심내서 무리하게 가면은 탈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담을 줄 수밖에 없어요. 불편하게 하고. 그냥 아쉽지만 내가 가진 능력 안에서 최선을 보여주고 다른 경쟁자들에게 뒤처지면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이성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과 막 경쟁을 하면서 저 사람을 막 얻어내야 되는 그런 치열한 상황은 잘 없잖아요. 다들 마음속에 다른 이성들과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 이성을 바라보는 건 내심 있지만, 인기남 인기녀일수록. 하지만 그걸 대놓고 드러내면서 막 저울질하거나 이러진 않잖아. 어쨌든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이 사람한테 집중하죠. 돌아와서는 내가 또 다른 사람과 연락을 지내고 그 사람과 썸을 타면서 앞에 사람을 까먹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여기는 이 사람과 같이 썸을 타면서 다른 사람을 계속 생각나게 만들잖아요.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내 능력이 상대적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적나라하게. 근데 광수가 영수의 상대가 되긴 힘들죠. 그나마 영철하고나 이제 비벼볼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욕심 내가지고 막 상대방 다른 사람 남자들보다 내가 더 정수 얻어내기 위해서 막 애를 써버리면은 능력 이상의 것들을 하려고 막 상황을 억지로 만들고 이러면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 상황에서 내가 그동안 내 경험상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지식, 지혜를 총동원해서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만큼만 표현하고 맡겨두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게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아요. 느낌상 광수는 그런 사람인 것 같거든요. 과하게 욕심내지 않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하는 사람 같은데, 영철은 욕심을 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전부터도 약간 그런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았는데, 좀 정숙에게 조금 더 본인 어필하기 위해서 본인이 안 하던 짓까지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됩니다. 어차피 경쟁에서 질 거면은 그렇게라도 해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지금만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내가 이 여자의 남자친구가 되지 못하더라도 이 여자가 저 남자랑 영수나 상철과 잘 안 되고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난 그때 노려볼 수도 있잖아. 나는 좀 후회를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지금 얻어야 되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좋다는 거지.
이 남자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여자 꼬실 수 있을까요? 재회 가능할까요? 물어볼 때 제가 항상 하는 얘기, 지금 당장 하고 싶다면 불가능합니다. 언젠가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내 연애라는 라이프를 길게 본다면 언제가 됐든 간에 다시 꼬시거나 재회할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이제 실패하는 이유가 지금 당장, 이번에, 오늘, 이번 주 안에, 이번 달 안에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망하는 거죠. 저런 거는 괜찮아요. 이야기 나누다가 뭔가 우리 둘 사이 연결고리 같은 이야기가 잠깐 툭 튀어나오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때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바로 빌미를 잡고 약속을 잡는 거는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썸을 타도해도 써먹으시면 좋습니다. 뭐 저런 얘기를 못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막 부담스럽게 얘기하진 않아서 가볍게 툭 던졌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동안의 이제 분위기가 삼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철이 정숙에게 굉장히 관심을 많이 표현한다, 좋아한다라는 그런 정서가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 뿐이지, 막 영철이 엄청 부담스럽게 군 것까지는 아니어서 걱정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거는 영철과 광수가 뭘 더 하지 않아서가 아니죠. 아까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상대적으로 다른 남자들에 비해서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만약에 다른 남자들, 경쟁해야 되는 다른 남자 상철과 영수가 정수에게 요만큼도 관심이 없다면 정숙은 광수와 영철 중에 골랐을 거예요. 근데 정숙 입장에서는 다른 남자하고도 어쨌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본인이 고를 수 있는 입장이잖아. 더 괜찮은 남자들. 그럼 당연히 제일 마음이 가는 사람을 고를 수밖에 없죠. 그 제일 마음이 가는 거는 나를 제일 좋아해주는 남자라기보다는 나한테 관심이 있는 남자라는 그 부분과 나도 관심이 있는 부분, 이 두 가지를 다 균형감 있게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상처는 마음이 떠나가 있다는 걸 알지만 영수가 본인에게 굉장히 마음을 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광수와 영철이 아니라 영수에게 아마 1순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광수와 순자의 데이트, 광수 다정하죠. 본인이 좋아하지 않은 여자하고 데이트를 할 때도 광수는 최선을 다해줍니다. 정숙과의 데이트와 크게 다르지 않죠? 광수한 사람이 참 괜찮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순자에게 막 없는 관심 표현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게, 매너와 플러팅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엔 플러팅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서 본인이 해야 될 매너죠. 즉 사람 대 사람보다 더 나아가서 남자로서 여자를 지켜주는 입장으로서죠. 내 여자도 아닌데 왜 지켜줘요? 그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분법적으로 보지 않아도 내가 더 강한 남자라면은 나보다 연약한 여자를 지켜줘야 된다는 거는 어찌 보면 남자가 갖추어야 될 덕목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광수는 그걸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거는 뭐 억누르거나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 나름의 선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을 보여주는 거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이성으로서 난 느끼지 않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그러니 그 이상은 하지 않아야 돼라는 선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같은 경우에 부딪히려고 했을 때 방지턱에, 그때 그냥 여기 하면서 이제 알려만 주는 뭐 이 정도겠죠. 근데 내가 좀 관심 있는 여자라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 그 정서상 허용되어 있다면은 약간의 스킨십에 들어갔을지도 모르는 거죠. 아 맞다, 영식도 데이트가 있지. 현숙과 데이트가 있네요. 야, 현숙 옷이 엄청나네. 이거는 옥순이 매기는 거죠. 근데 이런 곳이니까 입어보는 거죠. 이런 곳이면 입어볼 수 있지. 어떻게 보면 약간 여행 나온 기분이잖아요. 방송 출연도 하고. 저는 그래요. 나와 이 데이트에 얼마만큼의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면 되는 거 아닐까? 물론 저 사람이 매번 저런 식으로 입는다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안 그러던 사람이 어떤 날 갑자기 저렇게 탁 화려하게 입고 나온다면은 저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되게 나와의 데이트에 잘 보이고 싶어서,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특별한 날처럼 느껴서 입고 왔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 치고는 현숙은 처음 올 때도 분홍분홍한 옷을 입어서 취향 자체가 저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영식과 현숙의 데이트는 좀 기대됩니다. 지난 방송에서 현숙이 보여줬던 그런 뭔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하고 이런 뭔가 좀 휘황찬란한 모습과는 별개로 안에는 엄청 단단하고 견고한 그런 내면을 보여줬었거든요. 가치관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일부 봤기 때문에 영식도 그걸 느꼈고요. 그래서 이번 데이트에서도 그런 것들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영식은 현숙에게 더 많이 빠질 것 같아요.
고기가 좋았구나. 아, 소고기는 못 참지. 근데 이런 것도 되게 좋은 계기가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이 좋아서 음식을 맛있게 먹은 건지 아니면 음식이 맛있어서 그 자리가 좋았던 건지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트를 고를 때 맛있는 음식을 고르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되게 좋은 데이트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 저는 뭘 먹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좋은 걸요. 알아요. 하지만 맛있는 걸 고른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내 마음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갖는 나에 대한 마음도. 근데 옷을 저렇게 입으면 사진은 되게 예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저번 데이트 때도 그렇고 이 둘은 사진을 참 잘 남기는 것 같아. 되게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좋네요. 되게 설레어 보인다. 난 현숙 좋아요. 예, 저번 그 데이트 때 보여준 현숙의 그런 뭐라고 해요? 깊은 가치관? 이런 걸 봐서 그런 건지 현숙이 되게 다 좋게 보이네. 저런 걸 봐도. 아, 옥순도 이제 상철과 데이트를 준비하죠. 아, 상철 옷을 보고 맞춰서 입은 걸 수도 있겠네요, 옥순이. 커플룩처럼 보이려고. 되게 센스 있다, 만약에 그랬다면. 굉장히 불편한 얘기를 하고 있죠. 저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데, 옥순의 성향을 좀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옥순은 저런 얘기가 불편하다고 생각은 안 할 거예요.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애매모호하고 뜨뜻미지근한 것보다 확실하게 뭐는 뭐다, 기는 기다, 아니면 아니다 얘기를 하고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스타일인 거죠. 이걸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연애 스타일의 차이다. 옥수는 맺고 끊는 게 확실한 거고 상철은 그렇지 않은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대다수는 상철 같은 경우입니다. 옥순같이 구는 사람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옥순 같은 방식은 상대방에 대한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상황과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내 감정만 내세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이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내 마음이 정했으면 일단 얘기하고 봐야 돼. 이거는 되게 어린애 같은 발상이에요. 세상에 완벽하게 다 정해지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건 없잖아요. 다 살다 보면은 변할 수도 있고 진행하다 보면은 조금씩 틀어지는 게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서로가 고쳐 나가고 맞춰가면서 가는 거지. 그거를 시작할 때 다 정해놓고 이거 바뀌면 우리 죽음으로 갚아야 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사고 방식을 갖고 그런 것들을 본인이 내세우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려고 하는 상처에게도 이거를 제안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마음속에 불안감이 가득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난 이렇게 말로 하는 약속으로라도 결정을 내려야겠어. 확실하게 해야겠어. 그래야 내 마음이 불안해지지 않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더라도 이런 거예요. 말로 상대방의 마음을 확인해 본들 사실 나중에 바뀌면 어떡할 거예요. 아, 말을 한 거니까 나중에 지키겠지? 안 지키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살다 보면은 내가 확실하다고 믿었던 것도 바뀌는 게 많다는 거 우리는 알게 되거든요. 조금만 지나도. 이악 물고 부정하거나 혹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거나 둘 다 어린 마인드긴 해요. 영수 영자 데이트가 끝났네요. 여기도 데이트 분위기 괜찮았죠? 영자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젠 자기 매력을 믿고 영수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수밖에 없죠. 아, 마지막 슈퍼데이트가 조금 이 제작진 입장에서도 힘을 주는 데이트인가 봐요. 되게 괜찮은 데를 보냈나 보다. 근데 나라도 저런 데 가면 되게 기분 좋을 것 같아. 상대방에 대한 호감도 많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데이트 장소를 고민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새로운 데이트 장소를 찾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함께 그곳에 간다는 건 관계가 되게 발전해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아쉽지만 영수 역시 정숙과 영자 사이에서 선택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영자보다는 더 마음이 가는 정숙에게 갈 확률이 높겠죠. 이 공간 자체가 계속 사람을 끊임없이 상대적으로 평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공간이 아니었으면, 솔로 나라가 아니었으면 영수는 영자가 잘 됐을 거예요. 남자는 본인이 마음이 가는 여자에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여자는 본인을 좋아해주는 남자에게 갈 확률이 높고요. 물론 둘 다 괜찮은 남자라는 전제하에요. 부담스럽지 않고 편안하고 매력적이라는 전제하에. 아직 최종 선택까지 남았구나. 지금 이게 아마 데이트 끝나고 해질녘쯤인 것 같아요. 그날 오후. 영숙은 갈 사람이 있나? 분량이 없어가지고 언제부턴가 통편집 당하고 있죠. 영호도 마찬가지고. 의외로 편집당한 두 남녀가 영호가 영수에게 좀 표현한 게 있다면은 영숙이 갈 수도 있는데 표현한 게 있나봐. 뭔가 미공개 분이 있나 본데? 영호가 갑자기 뜬금없이 영숙에게 괜찮다고 할 순 없잖아. 저거는 되게 좋은 마인드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니까 이 이후에 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내가 사람 대 사람으로서 괜찮게 느껴지는 사람, 이성으로 알아보다가 틀어져가지고 친구로 지내기에도 좀 애매한 사람들은 빼고, 애초에 이성으로 서로 뭔가 썸을 타보지도 않아서 깨질 것도 없었던 사람들 중에 자연스럽게 친구 관계로라도 가까워질 수 있는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좀 후위로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영숙 선택 저는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자, 지난주에 제가 예상했던 것들이다. 영철과 광수는 들러리가 될 거라고 말씀드렸죠. 영수와 정숙이 주인공이 될 거라고. 영수는 이제 영자가 아니라 정숙으로 굳혀지겠네요. 그죠. 짜증날 수 있죠. 영철 입장에서. 아씨, 난 할 만큼 했는데 나 정도면 괜찮지 않나? 리액션도 괜찮았는데 뭐가 문제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매력은 상대적인 거죠. 나보다 영수의 능력이 더 뛰어났던 거야. 그 외에 다른 이유도 없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제 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인정하고 다음에는 내가 영수보다 뭐가 부족했는지, 저 남자보다 이런 것도 연구하면서 본인의 매력을 키워나가야죠. 아니면 지금의 내 매력으로 충분히 만날 수 있는 다른 여자를 찾아 나서던가. 영수 옆에 정숙이 있는 걸 알고 있을 텐데, 알게 될 텐데 안 오겠니? 안 오길 바라는 거겠지. 부담스러운 거지. 이런 상황이 부담스러운 거죠. 다들 사실 일상생활에서 이런 경험을 할 리가 없잖아요. 멀쩡한 평범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감정적으로 압박감도 심하고, 하루하루 날짜가 진행할수록 감정은 더 쌓이고 얽히고 설키기 때문에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거야. 내가 어떤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 건지도 되게 고민스럽고 빠듯빠듯하게 머리가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능숙하게 대한다면 오히려 그 사람의 일상생활을 의심해봐야지. 아니 어떻게 여기서 이렇게 놀라지 않고 덤덤하게 굴 수 있지? 평소에 어떤 남녀관계를 해왔길래? 이렇게 오히려 보일 수도 있죠. 야, 마인드가 대단하다. 까딱 잘 한 끗 다르게 보면은 상대방의 마음은 고려하지 않고 본인 마음만을 내비치는, 돌 던지는 그런 부담쟁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자의 태도도 보면은 부담을 전혀 주진 않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 것 같아요. 옥순 입장에서 딴 데 갈 데가 없죠. 자기가 이미 다른 남자들에게 다 커트를 해버렸는데 이제 와서 어딜 가. 상철한테 가야지 뭐. 저는 오히려 상철이 옥순에게 질려할 줄 알았는데 상철이 생각보다 이 정주를 많이 내려놓고 있는 그런 상태여가지고 옥순의 저런 부담스러운 화법을 지금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밖에서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정추도 놓기 쉽거든요. 근데 상추도 유독 심해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 있고 자기답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차라리 옥순같이 기면기고 아니면 아니고 하면서 몰아붙이는 사람이 상처대태는 지금 이런 경우에는 나을 수도 있죠. 밖에 나가면 아마 오래 가지는 못할 건데요. 왜냐면 내가 익숙한 환경에 가면 다시 정신이 돌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옥순이 하는 방식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건지를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영철은 이제 나가리죠 뭐. 짐 싸고 집에 가야지 뭐. 놓치고 있는 게 있죠. 제가 저번 방송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정숙이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자기가 휴대권을 쓰기도 한 걸 번복하면서 미안해 나 영수한테 쓸게 할 수 없거든요. 그럼 그거대로 욕먹기 때문에 말을 바꿀 수 없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사고의 방식이에요. 광수가 갖고 있는 저 말이. 영철과 광수의 진짜 큰 차이예요. 광수 진짜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맞아요.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이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차후를 기대하는 거지 지금 당장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진짜 사람이 정말 괜찮은 사람이네.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이야. 광수는 여기 끝나고 나면은 DM 많이 받겠는데 광자가 빅광자인가요? 영철이 오히려 지금 욕을 먹어야지. 굉장히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너무 밴딩이 소갈딱지야. 저기다 대고 갑자기 여론 모드를 하면서 욕 먹겠는데 정숙? 이딴 소리 나면 안 되지. 영철이는 투자를 했는데 회수가 안 돼서 그런 듯한 느낌이네요.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죠. 근데 광수도 투자를 했는데 왜 영철과 다른 반응을 보일까요? 전 자존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이 연애와 이제 일상과 분리가 되는 건 분명히 있겠지만, 내가 삶에서 충분히 만족감을 많이 느끼면요, 연애에서 조금 부족해도 그렇게까지 본인이라는 사람에 대한 자존감이 내려가진 않아요. 연애에선 조금 안 될 수 있겠지. 그렇다고 내가 나라는 사람이 뭐 완전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 나는 잘 살고 있고. 근데 영철은 지금 이 안에 너무 매몰되어 있는 거야. 이 안에서 본인이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남자로서 바닥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니까 밖에서 본인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놓치고 있는 거죠.
광수가 순자를 부르네요. 아, 둘이 이제 데이트하러 가는 거죠? 순자가 광수도 선택했으니까. 저녁 데이트구나. 되게 거절을 정중하게 하네요. 자,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날 좋아해주는 이성에게 어떻게 거절해야 될까?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잘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면 지금 광수가 하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순자가 지금 3번 차였나요? 영수, 영식, 광수? 광수의 거절이 정말 괜찮았어요.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영식, 현숙은 뭐 큰 문제 없이 더 견고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잠깐이지만 현숙에 되게 좋은 점이 보였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자분들 중에 본인이 잘 아는 건데도 불구하고 남자가 어떻게 날 이끌어주는지를 보고 싶어서 혹은 그러고 싶지 않아서든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흔히 말해 해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여자들이 있는데 현숙은 그렇지 않아요. 본인이 알고 있는 거는 자신있게 본인이 리드를 하네요. 되게 좋으네요. 내가 현숙에 대한 호감도가 생겨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좋게 보이네. 영식도 뭔가 의지가 되는 그런 진중한 모습, 진중하다기보다는 강단 있는 모습들, 나만의 확고한 그 신념을 하나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왜 이런 직업을 갖게 됐는지라든가 결혼이라는 걸 하기엔 되게 불편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직업을 갖게 됐는지 약간 이런 본인의 옛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직업을 선택하게 된 그런 강한 신념 같은 걸 얘기해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조금 갈등이 있었지만 풀리는 분위기네요. 옥순 입장에서 원했던 거는 우유부단하지 않고 확실한 태도를 원했던 거죠. 여자들이 갖고 있는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인드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걸 대놓고 옥순처럼 드러내느냐 아니면 남몰래 갖고 있느냐 이 차이예요. 어린애처럼 투정 부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불만을 이야기할 틈도 없이 그냥 저 남자를 얻어야 된다는 욕심만 강했다면 지금은 불만을 내놓을 수 있을 만큼 조금 여유가 생기니까 저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상철이 지금 정주도 놓고 있는 이런 솔로나라 안에 있으니까 옥순의 저런 투정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은 저런 투정 못 받아줍니다. 먹고 살기 바쁘고 일하기 바쁜데 저지랄 하면은 못 받아들여요. 아니니까 지금 정신 못 차리고 그냥 그런 건가 하고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데이트가 지금 제일 궁금하긴 해요. 와, 영수가 어떻게 지금 태세를 갖출지가 되게 궁금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정숙에게 마음을 표현해야 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고 영자에게 매너를 발휘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고 어느 것 하나 소홀하게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되게 고민될 것 같아요. 진짜.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리드도 안 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기에는 내 매력을 잃으면 안 되거든. 남자로서 매력을 지키려면은 리드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주도 잡긴 해야 되는데 방향성을 못 잡으면은 정주도 놓게 돼요. 그러니까 방향을 잡기가 되게 힘든 거예요. 이런 경우가. 모임 같은 거 나가서 썸 많이 타보신 분들이면은 비슷한 경험 해본 적 있을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도 있지만 날 좋아하는 여자도 동시에 있는 그런 번개 같은 거 있을 때 태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고민되거든요. 누굴 보고 해야 되지?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지금 방송을 똥구녕으로 본 거예요. 인간관계라는 틀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가 없죠. 자,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영수의 매력에 이제 정점을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과연 어떻게 할지. 이럴 때는 조금 환기시키는 스몰 토크를 해주는 게 좋아요. 뭐 보는 우리는 꿀잼이지 뭐. 우리라고 해서 저기 가 있는다고 뭐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삼자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저 안에 들어가면은 진짜 존나 빡세요. 그냥 빨리 도망가고 싶은 생각밖에 없을 거야. 내가 오늘 이 자리 왜 나왔지? 저라면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나 이런 거 좋아한다. 밖에서 뭐 이런 거에다가 자주 먹었다. 뭐 이런 얘기들. 되게 쉬운 방법이긴 해요. 여기 없는 사람 이야기하기. 근데 별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할 때는 편하거든요. 환기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근데 하고 나서 되게 찝찝함이 많이 남아요. 괜히 얘기했다. 딴 사람 얘기. 다른 사람 뒷담화 같다라는 불편함만 남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나겠지만 먼저 주변에 보이는 걸 토대로 얘기하는 게 제일 무난하고 좋긴 하겠네요. 장담컨대 이미 얘기했을 거야. 근데 얘기가 오래 지속이 안 되니까 그거 몇 개 가다가 다른 사람 얘기를 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영수의 저런 행동 지금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밖에 없어. 그렇다고 한 명 없을 때 그때만 마음 표현하면 그것도 그거 나오는데 이상하거든. 결국에는 누군가한테는 상처를 주는 그런 자세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최대한 안 그러도록 노력을 한 거예요. 영수 입장에서는 저게 난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결정은 하는 게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야 방향성을 잡거든. 근데 영수가 결정은 했어. 그럼 나는 박수 치고 싶어요. 정숙이 왜 오는지는 예상이 됩니다.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지금 눈물의 집착이 나는 겁니다. 영철과 광수와
영자를 내가 가슴 아프게 했다. 나 이런 사람 아닌데. 난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생겨서 너무 슬퍼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저의 궁예진입니다. 아마 맞을 거예요. 공대 여신의 무게감. 집잠에서 욕피하기. 어우, 예, 한 줄로 정리해 주셨네요, 크림님. 예, 맞습니다. 여자분들 특유의 나쁘게 보는 건 아닙니다. 뭐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지.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높은 사회성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사회적으로 약간 좀 도태되는 느낌이 들면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웃음이 왈칵 터져 나오는 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 중에 하나죠. 되게 연약한 부분인 거잖아요. 남자들도 어렸을 때 그런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10대 시절에 보면. 그렇다고 해서 여자들이 남자에 비해서 정신 연령이 낮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남자는 나이가 들면서 그런 것들을 울면 안 된다라는 그런 사회적 학습 같은 걸 하거든요. 그 사회적 학습이 뭐 누군가한테 직접적으로 야 이러면 안 돼라는 이야기를 들어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하다가는 본인이 발을 못 붙인다는 경험을 하거든요. 아무도 자기 상대해주지 않는다는. 근데 여자들은 그렇게 해도 여자들끼리 으쌰으쌰 토닥토닥 해주는 문화가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고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괜찮아, 네 잘못 아니야, 아니야 내가만 아니었으면 영자 네가. 그래서 아 왜 그래, 네가 이러니까 나도 눈물이 나잖아, 이렇게 하면서 푸는 게 여자들의 문화예요. 그러니 예, 여자는 고치진 않는 거고 남자는 그렇게 하면 남자들이 뭐야 이 병신은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걸 달래주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울면 안 되는구나, 병신 취급받는 거구나 하고 안 우는 것 뿐이에요. 잘 봤습니다. 다음 주가 끝이군요. 이제 27기도 뭐 대충 어떤 결말이 나올지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재밌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